다음 이제 매수인 입찰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을 딱 분석을 하고요. 분석을 하고 또 얼마를 쓸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장소인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갑니다. 그럼 첫 번째 관할법원에 도착을 하죠. 관할법원에 도착을 하고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법원의 입구에 보시면 당일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지 않는 사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오늘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당일 진행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일이 변경이 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뭐 취하가 되었다거나 뭐 정지 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진행하지 않는 사건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보시고 오늘 진행하는구나, 또 오늘 진행하는 거 봤는데 뭐 유치권이 들어온 물건이 있더라, 그런 경우도 여기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고 입찰을 들어갑니다. 자, 입찰 게시판에 금일 진행하는 사건인지 확인을 하시고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변경, 취하, 유치권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매각 물건 서류를 열람을 하세요. 매각 물건 서류. 법원에 가시면은 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 감정 평가서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가 있는데요. 열람하는 방법에는 PC로 열람하는 경우가 있고 서류로 열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서류로 열람할 수 있는 것보다 PC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전에는 이 물건에 대해서 그 서류를 갖다 놓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 이게 찢어지고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PC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왜 매각물건 명서 이 서류를 열람하느냐? 굳이 우리는 다 미리 사전에 봤기 때문에 뭐 여기서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이걸 보는 실익은 제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열람하려고자 보면 다른 사람들도 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 그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서류를 봅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겠다는 거고, 그럼 몇 명이 대략 들어오겠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이 서류 열람할 때는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PC로 열람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이 입찰표와 입찰봉투와 보증금 요거를 비치해 놓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받아옵니다. 입찰표, 기입찰표, 입찰봉투, 돈 넣는 흰색 봉투와 그 황색 봉투가 있어요. 요거를 법원에 비치해 놓는데 요걸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두 부를 갖고 오십시오. 두 부를 갖고 오세요. 뭐냐면 한 부를 갖고 오면은 한 부 같은 경우 잘못 쓰면 실수할 때잖아요. 그럼 다시 써야 되니까 여유 있게 두 부 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갖고 온 서류 가지고 입찰표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시는데 요걸 어디서 작성하냐 그러면 입찰표 법원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그 투표함 같이 우리가 이제 선거할 때 보면 이제 안에서 투표하는 것처럼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쓰시면 좀 약간 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매점이나 이런 데 내려가셔가지고 조용히 차 한잔 마시고 그래서 씁니다. 입찰표를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 입찰표를 작성하면 입찰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전에 제출을 해야 돼요. 입찰 마감 시간. 입찰 마감 시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법원은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10분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법원은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40분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 한번 시간을 한번 물어보시고, 아니면 이게 그 게시된 걸 잘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찰 시간이 마감되면, 딱 입찰 마감하면 마감됐다고 종을 칩니다. 종을 입찰을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입찰 마감되면 바로 그 사건을 개찰을 합니다. 자, 입찰 마감은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그 사건,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건들도 같이 다, 하죠. 그러면, 다른 사건들도 다 같이 입찰 마감을 하고, 동시에 개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입찰하는 사건이 이제 나오세요 라고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누구 얼마, 이게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차수인 신고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 차수인 신고 2등으로, 한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해당 사건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면, 입찰을 마감을 하고요. 입찰이 종결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그림으로 보시면 법원을 도착을 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핸드폰을 진동으로 놓으세요. 진동으로. 그리고 이제 그 대화는 밖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안에서 이제 그 핸드폰 소리를 그 진동을 하지 않고 벨을 울리고 소리를 끄게 했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집행하면서 집행관이 과태료를 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금일 진행하지 않는 사건을 확인한다. 법원 들어가셔서 금일 진행하지 않는 사건을 확인한다.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 입찰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쭉 보시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네? 야, 이거 오늘 입찰자가 경쟁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밀리에 여기에다 그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사람들이 많으면 괜히 오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낙찰가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입찰가를 좀 올려보자 이런 심리가 좀 올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보시면 입찰을 오는 사람이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요. 2인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입찰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공부하러 온 분들,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지금 몰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내가 이렇게 휩쓸리지 마시고 내 소신껏 갖고 있는 생각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법원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집행관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 뭐 판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그리고 여기 이제 직원들이 있고 맨 끝에 보면 이제 은행원이 있는데 여기는 왜 은행이 있냐면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거슬러주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입찰함은 여기 가운데다 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투명하게 돼 있죠. 입찰함이 여기서 다 이제 입찰 봉투 각 사건마다 다 넣어요. 넣고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개찰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테이블에는 입찰표를 비치해 놓고 가져가게 합니다. 길 입찰표와 봉투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원에서는 요거를 비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제 나눠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받아오시는데 한 두 부 여유 있게 받아오셔라. 그리고 하나는 실수하면 다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서류 열람대 이렇게가 있고 여기 보통 이제 열람할 수 있는데 PC로 열람할 수 있게 해놨다가 그러니까 법원마다 위치는 조금씩 다르다. 자, 어떤 내부에 이렇게 비치와 배치도를 보셨고요. 그러면 입찰 마감 시간이 있죠? 그럼 입찰 마감 시간 내에 여기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찰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사건을 입찰한 사람이 부르면 그 최고가로 낙찰된 사람이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입찰을 종결하게 됩니다. 자.